자, 오늘은 상대도수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 했는 게 뭐지? 대표값,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뭐 이런 것들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노? 도수 분포표를 했었지, 그지? 맞지? 자료를 응, 구간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속한 개수가 몇 개인지 표로 정리해 놓은 거 가지고 도수 분포표라고 하지, 그지? 자, 그 구간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노? 계급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면 그 구간의 시작과 끝 사이의 간격, 그걸 뭐라고 하노? 계급의 크기라고 하잖아. 그지? 그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낸 거. 그게 뭐고? 뭐고? 그래프로 나타낸 거. 응? 히스토그램 아이가? 그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 직사각형에서 꼭대기에 가운데 점을 찍어가지고 이어가지고 만들어낸 다각형 모양, 그걸 가지고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 오늘은 상대도수를 할 건데, 상대도수를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명 중에 2명이면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잖아. 그럼 상대도수 보통 소수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10분의 5분의 1이면 얼마고? 0. 얼마고? 2지. 그지? 맞지? 맞지? 0.2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상대도수 보면 상대도수 뭐다?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라는 것은 뭐다? 도수의 총합.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 반의 뭐 성적을 조사를 했는 값이라고 치자. 그러면 그 반의 학생 수 전체가 도수의 총합이지, 그지? 그 중에서 뭐 60점대에 속한 학생들, 70점대에 속한 학생들, 80점대에 속한 학생들 뭐 다 각각 사람이 다를 거잖아요. 한 반에 30명이라 하자. 그럼 60명대에 속한 애들이 10명이 나왔어. 그럼 30분의 10이니까 도수가 3분의 1이지. 소수로 나타내면 0.3333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계산하기 어려운 것들은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1 과정에서 계산 잘 떨어지는 수들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나누기 안 돼요 하지 말고 해보면 소수 한 두 자리, 세 자리까지는 나누기가 될 거야. 그래서 자, 도수의 총 합분에 그 계급의 도수, 그 계급에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수로 표현하면 된다는 말이야. 알겠지? 자, 여기서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상대도시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특징. 자, 얘는 특징이 뭐라고 돼 있니? 상대도수는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각 비율이 전부 다 합치면 얼마 되겠노? 전체의 값은 우리가 b에서 얼마로 나타내? 1로 나타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합이, 상대도수의 총 합이 항상 1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총합이 항상 1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도수는 항상 그 계급의 도수의 정비례, 각 계급의 도수의 정비례합니다. 얘는 뭐 당연한 소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상대도수라는 게 쌤 처음에 얘기했잖아. B라 그랬잖아. B. 전체에 대한 B라 그랬잖아. 당연히 비례하겠죠. 그죠? 맞지? 필수 1번을 한번 볼까요? 필수 1번. 자, 147쪽에 필수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오른쪽 상대도수의 분포표는 현운의 반 학생 40명의 점심 식사 시간을 조사를 한 것이다. 뭔 말이야? 밥을 먹는 시간이 몇 분 걸리냐? 이 말이다, 그지? 그래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밥 되게 급하게 먹는다, 그지?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학생은 몇 명? 4명. 10분에서 15분 6명. 그래서 표를 이거 그려봅시다. 앞에다가. 그래서 같이 한번 보자. 5에서 10분, 10에서 15분, 15에서 20분, 20에서 25분,
25에서 30분. 자, 학생 수는 몇 명? 4명, 6명, 그 다음에 B, C 8명 해서 총 40명이라고 돼요. 자, 상대 도수가 여기가 A고요. 여기 0.150, 0.3이고, 0.250, D고, 1라고 돼 있네요. 자, 상대 도수는 아까 뭐라 했지? 상대 도수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책에 있어서 쌤이 적지는 않았는데 적어보면은 총 도수 총 도수 전체의 개수가 몇 명이냐 분의 내가 원하는 계급 뭐 이거든 이거든 각 계급의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를 올리면 분자에다 올리면 얘가 그 계급의 도수 이게 상대도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첫 번째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는 방법은 총 몇 명이요? 40명 분의 몇 명이야? 4잖아요. 그럼 얼마요? 10분의 1 이니까 소수점은 얼마고 10분의 1이면 0.1이지 그지? 그래서 A가 얼마가 된다고요? 야가 0.1이다 괜찮나?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B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0.3이래요. 0.1의 3배잖아. 정비례 한다 그랬지? 얘가 3배면 3배 되면 되겠지, 그지? 그럼 B는 뭐고? 4의 3배니까 얼마겠노? 얼마겠노? 4의 3배. 구분을 할 줄 모르나? 4의 3배 얼마고? 그래, 대답해라. 왜 대답을 안 하고? 자, 왜? 정비례 하니까 얘가 3배면 야도 3배다 이 말이야. 0.1에서 0.3이면 3배 맞잖아, 그지? 맞지? 그지? 쉽잖아. 어렵나? 안 어렵지? 찬찬히 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막 표 나와 있고 막 상대도수 막 분수를 해 나누기 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 차근차근 하면 되게 쉽습니다. 자, 그래서 B 찾았어. 그럼 C도 한번 찾아볼까? C도 찾아볼까요? C는 어떻게 찾을까? 0.25 계산하는 거는 왠지 조금 지저분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야 12를 찾았잖아요. 여기 있는 수들을 다 더해서 얼마? 40 나와야 되니까 여기 12면 야 12를 여기다 적어볼까? 뒤에다가 12면 요렇게 하면 20이지 맞지? 20, 30이네. 얼마가 더해서 40되는 얘는 10이잖아. 그래서 이 C는 10이구나.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 얘들 싸그리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 E는 보나마나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라고 했으니까 E는 1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다 아는 값이니까 야들을 다 더했을 때 1 나오려면 D는 얼마여야 될까? 0.2, 0.5, 0.6, 0.7, 0.8이네. 그지? 다 더하면 0.8이네요. 그러면은 D는 0.2 아닙니까? 맞죠? D는 0.2다. 됐습니까? 문제 되는 거 있나요? 없죠? 네. 자, 그러면은 2번. 점심 식사 시간이 10번째로 짧은 학생. 자, 10번째로 짧은 학생. 10번째. 자, 제일 짧은 학생부터 해서 10번째까지 하면 여기 딱 끊기네. 10명까지니까. 뭐, 요 계급에 속하네요. 그죠? 요 계급의 상대도수는 얼마냐? 상대도수 0.15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2번의 답은 0.15가 되겠네. 괜찮아요? 할 수 있겠나? 우리가 할만하나? 자, 그럼 1-1번도 같이 한번 봅시다. 똑같아요. 대신 요거는 쌤이 적은 다음에 니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니들이 대답을 해줘. 알겠지? 자, 키를 조사를 했어. 자, 145에서
150. 그 다음에 150에서 5단위로 가 있으니까 155겠네. 155에서 160. 165에서 170. 어디까지 돼 있는? 170까지네. 하나, 둘, 셋, 넷. 왜? 뭐 하나 빠졌다. 160에서 165가 빠졌네. 165에서 170까지. 자, 60B 120. 60 B 120. 그 다음에 D에 40. 해서 총 몇 명이야? 400명이네. 자, 상대 도수가 여기는 A고요. 여기는 0.25. 그 다음에 C에 0.2. 그 다음에 0.1. 그래서 E라고 나왔는데, E가 제일 쉽다, 그지? 이거는 뭐 세상 누가 와도 무조건 1이잖아, 그지? E가 1인 건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은 0.1이 40명이면 0.2는 그거의 2배니까 얼마겠노? 80명 되겠죠? 맞지? 그죠? 40명에서 120명이면 3배 됐잖아. 3배잖아. 그럼 0.1의 3배는 얼마? 0.36.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총 400이 나오려면 몇 명인지 봅시다. 100명, 200명, 300명이니까 얘가 100명이 되겠지, B가. 그지? 맞지? 100명이면 4분의 1이니까 0.25 맞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까? A는 싹 다 더해가지고 1이 나왔는데 1, 2, 3, 4, 5, 6, 7, 8 0.85네요. 그죠? 그럼 얼마 부족하나? 0.15 부족하지? 왜? 빼기가 안 돼? 0.85니까 0.15만 더 채워주면 1이 되잖아. 그래서 얘가 0.15. 오늘 야, 너 아이스크림까지 쌤이 먹이고 시작했는데 이러기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 좀 시원한 거 먹고 힘내서 열심히 해야지. 어? 큰일 났다. 우리 몰래 먹으려 했는데 얘기를 해버렸네? 강의 보는 학생들은 왜 우리는 아이스크림 왔어요? 우리 없을 때 사줘요. 그래서 막 나중에 항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암튼 자, 할 수 있겠지? 괜찮죠? 어렵지 않죠? 좋아. 자, 그러면 넘겨볼까?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자,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상대 도수를 얼마인지 해서 그걸 그냥 높이로 표현한 겁니다. 가로축에는 계급의 양 끝값 차례로 표시한다. 세로축에는 뭐다? 상대 도수를 표시를 한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을 완성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필수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 도수의 크기랑 상대 도수랑 아까 뭐라 그랬지? 정비례 한다 그랬죠? 도수가 크면 상대 도수 값도 커지고 상대 도수가 작아지면 도수의 값도 작아진다. 도수를 보고 상대 도수를 볼 수도 있고 상대 도수를 보고 그 계급의 도수를 추측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상대 도수가 제일 작은 거 어디야? 12에서 16 사이가 점의 위치가 제일 낮죠? 맞지?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에서 12에서 16이 제일 낮잖아. 0. 얼마니? 0.05죠. 그지?
뭐 어쨌든 지금 값을 구하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12에서 16이 가장 낮다. 그 다음에 20세 이상, 20세 이상, 24세 미만 계급의 도수를 구하래. 자, 상대 도수가 얼마입니까? 그럼 20에서 24, 20에서 24 계급의 상대 도수가 얼마니? 얼마예요? 0.4지. 얘가 상대 도수 0.4야. 근데 문제를 보니 뭐고? 어느 전시회에 입장한 관람객 40명. 자, 총 도수가 40명입니다. 그럼 이거의 0.4%는, 0.4%인데. 0.4는 얼마일까? B가 0.4가 되는 경우는 얼마일까? 0.1이면 얼마예요? 4명이지. 0.1의 4배잖아, 0.4가. 그러니까 4명의 4배 하면 몇 명 되겠노? 16명 되겠지, 그치? 정비례 한다 그랬잖아. 0.1이 4명이니까 0.4는 4배 했잖아. 얘도 4배에서 16명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40에 대한 0.4는 16명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답은 2번은 16명. 자, 2-1번은 그러면 니들이 직접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겠지? 한번 해보고 답 확인한 뒤에 뭔가 이상하면 쌤이 확인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응? 너무 쉽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누가 봐도 제일 높은 거 120에서 130이잖아. 그때 상대도수 얼마예요? 0.4죠? 그래서 1번은 0.4일 거고 2번은 구했나? 110분 미만인 영화 110분 미만인 거는 계급 두 개지. 90에서 100, 100에서 110 요거 두 개입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상대도수가 0. 얼마고? 우여가 두 계급의 합이 상대도수 합이 얼마예요? 90에서 100, 100에서 110 요 두 개잖아. 110 미만이. 그러면 얼마예요? 계급의 합이 두 계급의 도수의 합이 얼마입니까? 이게 안 보여? 점의 위치를 못 찾겠어? 얼마야? 대답을 빨리 해. 모르겠어? 지금 얼마야? 응? 얘들아, 잠깐만. 표 읽는 게 안 되니? 곤란한데, 이러면? 자, 봅시다. 우와, 선생님 깜짝 놀랐는데, 큰일 났다. 자, 90에서 100, 100에서 110, 110에서 120. 자, 뒤에는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봅시다. 0.1, 0.2. 자, 가로선이 여기도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가 있잖아. 그지? 자, 90에서 100 사이에 어디에 찍혔니? 90에서 100 사이에. 요거 있잖아, 여기. 맞지? 그지? 자, 0.1까지가 두 칸이야. 그럼 여기 한 칸 얼마일까? 0.1 절반일 거 아니야. 0.05지. 맞지? 이거를 몰랐어? 와, 0.1은 알겠는데 이거를 몰랐단 말이야? 한 칸, 두 칸에서 0.1이면 그 절반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 0.05잖아. 0.05, 얘는 0.1.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0.15다, 아이가. 그지? 자, 그래서 90에서 100, 100에서 110까지 요 두 계급의 상대도수의 합이 0.15입니다. 자, 원래 얼마 총도수가 몇 개예요? 80개네요. 그럼 여기다 그냥 80만 곱하면 되잖아. 맞죠? 됐나? 그러면 80 곱하기
0.15니까 15 곱하기 8 해서 15 곱하기 8 8, 5, 40 8일은 8 120인데 소수 원래 2개 해야 되는데 공 하나 쌤이 하나 뺐으니까 소수 하나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고? 12가 되겠지. 괜찮아요? 응. 그래서 12편이다. 90에서 100, 100에서 110까지는 12편. 됐습니까? 오늘 상대도수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시간이 엄청 많이 남는다, 그지? 그러면 자, 방법이 있지, 그지? 니들이 좋아하는 숙제를 줄이는 방법. 쌤하고 문제를 많이 푼. 자, 쌤 많이 풀어줄 테니까 네, 열심히 봅시다. 오늘은 이제 책이 끝나는 날이니까 니들도 그 기념으로 쌤 숙제 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웬만하면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풀어줄 테니까요. 자, 잘 한번 봅시다. 자, 149쪽 볼까? 149쪽에 어떤 내용이 나와?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예? 도수의 총합이 다르면 자, 어, 어떤 그 집단에서는 10명밖에 없어. 또 어떤 집단은 100명이 있어. 그러면 10명과 100명은 집단의 수가 애초에 사이즈가 다르잖아, 그지? 근데 계급이 한 명 속한 계급이 있단 말이야, 둘 다가. 그러면 결국 B로 보게 되면 비율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한다면 10명 중에 한 명이면 10%잖아, 그지? 10분의 1이단 말이야. 꽤 크단 말이야, 덩어리가.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은 100분의 1이니까 0.01이잖아, 그지? 어떻게 되노? 전체 그 집단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작은 값이죠, 그죠? 그래서 둘 다 한 명이긴 하지만 자, 기본적인 사이즈가 다를 때 비율이 달라져서 도수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 상대도수란 말이야. 쌤이 방금 얘기를 했잖아. 비율을 봤잖아. 10명 중에 한 명이니까 10분의 1이고 1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100분의 1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서 비교를 하면 분포가 전체적인 분포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조금 쉽다 이 말이야. 상대도수를 사용하게 되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두 집단, 사이즈가 다른 두 집단을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상대도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필수 3번을 한번 볼까요? 필수 3번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진로 체험에 참가한 A중학교 학생 100명과 B중학교 학생 200명의 만족도의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만족도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계급에서 두 중학교의 학생 수의 차이를 구하여라. 자, 50에서 60 이거 그림 그리기가 좀 상당히 곤란하니까 요거는 책의 그림을 잘 봐주세요. 50에서 60 계급이라고 했어. 자, 50에서 60 계급의 A의 상대도수는 얼마입니까? A 중학교 상대도수 얼마예요? 0.25678, 0.28이지. 맞지? 0.28이죠. 이거 눈금 읽을 줄 모르는 사람 설마 있는 거 아니지? 응? 눈금 다 읽을 줄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한 칸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려면 큰 눈금 있잖아. 자, 20, 0.20이랑 0.25랑 이 사이에 작은 칸이 몇 개? 5개 있으니까 한 칸이 0.01일까, 얘가 맞지?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몇 칸 올라갔는지 찾았는데 3칸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0.28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B 중학교는 얼마에 50에서 60 사이가 딱 선에 걸리네. 얘는 0.2네. 자, B는 0.2입니다. 자, 그러면 A 중학교 아까 몇 명이고 쌤 기억으로는 100명이었던 것 같은데 B 중학교는 200명. 맞나? A 100명,
B 200명 맞죠? 그지? 자, 그러면 얘는 100 곱하기 0.28이니까 너무 쉽지 않은 게 28이지, 그지? 28명. 그 다음에 얘는요, 200명에 0.1이 얼마고? 20명이잖아. 0.2는 그거의 2배, 40명. 됐나? 그러면은 차이는 얼마? 12명 차이가 나지, 그지? 그래서 3의 1번은 답이 1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두 중학교 중 만족도가 60점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60점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곳은 어디냐 하면, 자, 그래프가 대체적으로 60점 미만에는 전부 다 어디가 위에 있니? A가 위쪽에 있지. A 그래프가 위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더 많다는 걸 의미하잖아. 그지?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소리는 밑에 있는 것보다 많다는 소리입니다. 비율이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족도가 어디? 60점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곳은 A 학교지, 그지? 맞지? 그래서 2번은 A 학교입니다. A 학교. 자, 그 다음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어디냐? 당연히 뭐고 점수가 낮은 비율이 높은 학교가 총점이 당연히 낮을 거 아이가 그지? 만족도가 높은 학교는 A 학교가 아니고 어디다? B 학교다. 됐죠? 상대적으로 분포가 점수가 높은 게 많이 분포된 게 B잖아. 그지? 그래서 점수가 높다는 소리가 만족도가 좋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족도가 더 높은 학교는 A가 아니고 B 학교이다. 괜찮습니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상대 도수는 우리가 총 도수의 개수가 다를 때 전체적인 분포를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게 상대 도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비율을 보는 겁니다. 비율을. 자, 3-1번 볼까? 오른쪽 그래프는 A 정류장과 B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B 정거장보다 A 정거장의 상대도수가 더 큰 계급. A가 더 큰 계급은 어디요? 5에서 10, 10에서 15, 15에서 20까지네. 그지?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 5에서 10, 10에서 15, 15에서 20. 3개지, 그지? 계급은 총 3개. 자, 두 정류장 중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정류장은 어느 곳이냐? 자, 숫자가 작은 게 비율적으로 많은 데가 어디니? A니, B니? A는 낮은 쪽에서 위에 있고 B는 높은 쪽에서 위에 있으니까 뭐고? A가 더 작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정류장은 어디다? A 정류장이다. 됐습니까? 이건 뭐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얘가 이런 생김새니까, 이렇게 되겠네.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쉽지? 괜찮죠? 자, 그러면 150쪽 넘겨가지고 개념 익히기를 한번 봅시다. 자, 개념 익히기를 전부 다 풀기는 좀 그렇고, 뭐, 홀수분만 하든지, 짝수분만 하든지, 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홀수번 문제들이 어려운 게 몇 개 보이네요. 뭐 찢어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150쪽, 151쪽에 홀수번 문제들을 다 같이 쌤이랑 한번 볼게요. 1번 한번 볼까? 자, 다음 중 상대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써라.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를 총도수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자, 총도수 분의 그 계급의 도수 한 개 상대 도수라 했으니까 이 설명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죠. 그지? 동그라미 상대 도수의 총합은 도수의 총합에 따라 다르다. 자, 전체를 1로 보기 때문에 어떤 집단 어떤 값을 가지고 오든 상대 도수는 무조건 총합이 얼마라고?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틀린 말이죠. 2번은 맞지? 그 다음에 3번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맞나요? 도수의 크기가 크면 상대 도수도 커지고 작아지면 상대 도수도 작아진다. 얘기했으니까 정비례한다 했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도수가 3배면 상대 도수도 3배. 상대 도수가 2배면 도수도 2배. 자,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도수 분포 다각형의 모양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네? 이게 1이라고요? 넓이가 항상 1은 아니죠. 우리가 상대 도수의 총합을 1로 보는 거지 넓이 자체를 1로 보는 건 아니지, 그치?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2번은 뭐 쉬워 보이네. 2번은 저거 히스토그램에 항상 저 짝대기에다가 값을 적으세요. 50에서 60 구간은 몇 개, 60에서 70 구간은 몇 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어놔야 전체 개수의 합을 구하기도 쉬우니까 항상 적으세요. 그래프에서. 자, 3번 문제 봅시다. 뭐 2번 문제는 그렇게 계산하면 쉽게 해결될 거고. 3번. 20개의 반 학생들의 시력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 분포표에서 도수가 8명인 계급의 상대 도수가 0.2였을 때 20개의 반 전체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해라. 자, 보세요. 상대 도수가 0.2일 때 그 계급의 도수가 8이래요. 8이래요. 그러면 총 도수는 얼마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럼 총 도수를 의미하는 거는 상대 도수는 얼마예요? 전체가 1이라 그랬잖아. 1. 맞지? 1이단 말이야. 그럼 자, 1이면 얘가 몇 배 됐습니까? 5배 됐잖아요. 그치? 5를 곱하면 되죠. 당연히 얘도 5를 곱해서 5, 8에 40명. 전체는 40명이다.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상대 도수의 분포표는 어느 연극 동호회 회원들의 하루 동안 TV 시청 시간을 조사를 했다. 전체 회원은 몇 명이냐? 음, 자, 요거는 뭐 한번 써보자. 10에서 20, 20에서 30. 요즘 니들 TV 보니? 요즘 다들 뭐 폰으로 하지 TV를 잘 안 보지 않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또 없노? 왜 쌤 자꾸 하나를 빠뜨릴까? 나 왜 이러니? 40에서 50 어디 갔니? 자, 10에서 22, 7명. 여기 7명. 그 다음에 A, 10명. 그 다음에 C, 5. 그 다음에 상대 도수는 0.14. 그 다음에 0.4. B, D 0.1. E. E는 이제 그만 나와도 안 되나? 와, 이건 모름. 이런 말 해도 돼. 이건 모름 봐봐, 얘가. 그지? 상대 도수 1이라고 지금 벌써 몇 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없지? 이 1이죠? 어? 우리가 설마 몰랐나? 아니지? 그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모를 수 없잖아. 전체 상대 도수 합이 1이다. 몇 번 얘기했는데, 그지?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자, 암튼, 그래서, 뭐를 계산을 할까? 총합이 뭔지 모르잖아, 지금. 총합을 구하라는 거 아니니? 맞지? 자, 이거는, 그러면은, 야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 제일 쉬운 거, 이거. 0.1. 이 5명. 그러면은, 1은 그 10배잖아, 그지? 몇 명이었노? 50명. 그래서 총 인원 몇 명이라고? 50명. 그래서 1번은 50입니다. 자, A, B, C, D, E 각각 구하여라. E는 1이고, 10명이면 5분의 1이잖아. 맞지? 5분의 1이면 소수로 하면 얼마입니까? 0.2죠? 예, 0.2.
그럼 다 나왔지 않나? 0.2, 0.3, 0.7, 0.8, 0.84단 말이야. 0.84니까 얼마 나와 있노? 0.16이 남았지, 그지? 그래서 D는 0.16. 자, 야의 4배니까 4, 5, 20. 됐죠? 맞지? 됐나? 그 다음에 야는 이거 뭐 좀 지저분해. 그럼 어떻게 해? 총 합해서 구하자. 50 되려면 20, 30, 42니까 몇 명? 8명 남았지, 그지? 그래서 C는 8, A는 20, B는 0.2, C는 8, D는 0.16, E는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할만하죠? 어렵나? 어렵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그지? 충분히 할 수 있겠지? 뭐 귀찮기는 하겠다만 뭐 어려워가지고 쌤 못하겠어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아? 그지? 맞지? 자, 그 다음에 5번 했으니까 7번. 우와, 찢어져 버렸어. 어떡할까? 큰일 났네. 자, 다행히도 찢어졌는 데서 확인이 불가능한 계급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계급이 불가능해요? 확인이 안 되는 데가 50에서 55 계급 하나만 비어있고 나머지는 다 보이지, 그지? 맞지? 자, 그래서 얘를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서 쌤 이걸 다시 표로 정리를 할게요. 35에서 40의 상대도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0.1 사이를 5칸 나눴으니까 한 칸 0.12겠다. 0.02겠다. 그지? 0.12. 그 다음에 40에서 45. 40에서 45 계급의 상대도수가 얼마요? 0.16. 맞지? 그 다음에 45에서 50 얼마예요? 0.2라고 돼 있네. 그 다음에 50에서 55 계급이 찢어져서 상대도수 그래프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다음 55에서 60을 봅시다. 이게 얼마입니까? 0.08 됐나? 그 다음에 60에서 65가 0.04 맞죠? 자, 얘들 이제 다 한번 더 해볼까? 0.2, 0.3, 0.4, 0.5, 0.6이네, 그지? 맞지? 싹 다 더하면 0.6이다, 그지? 맞지? 자, 바이. 0.2, 0.3, 0.4. 쌤이 둘째 자리는 계산 안 했다. 그 다음에 둘째 자리 보니까 0.4에 0.5, 0.6. 그지? 맞지? 0.6. 그럼 비어있는 게 얼마? 0.4구나. 됐나요? 자, 그래서 2번의 답이 0.4고요. 전체 학생 수는 그러면 얼마냐? 자, 45에서 50인 학생이 70명이래. 여기가 70명이래. 45에서 50. 예, 70명이래. 그럼 전체는? 그거의 5배잖아요. 그죠? 0.2니까 상대두수가. 전체는 5배. 7호 35. 그래서 1번은 350명입니다. 1번 350명. 그 다음에 3번. 50에서 55. 50에서 55. 야는 얼마냐? 야는 얼마냐? 2배잖아. 0.2에서 0.4 2배니까 2배 하면 얼마? 140명.
되겠어요? 정비례 하니까 내가 찾아내기 쉬운 거 보고 거기에다가 뭐고? 곱하기 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자,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 200명과 2학년 학생 150명의 하루 동안의 음악 감상 시간에 대한 상대도수를 네, 그래프로 나타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학년이 이게 약간 뭐고 핑크빛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붉은 계열이고 2학년이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자, 아무튼 음악 감상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90에서 120은 1학년이 더 많나 2학년이 더 많나 이거 뭐고 상대 도수는 같다 하더라도 그 집단의 총 도수가 다르면 똑같은 0.1이라 하더라도 어떤 집단은 10명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집단은 뭐 20명이 될 수도 있겠지, 그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1학년은 지금 상대 도수가 얼마예요? 90에서 120이 0.2지. 자, 1학년의 상대 도수는 0.2입니다. 근데 1학년 학생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0명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상대 도수에다가 총 도수를 곱하면 그 계급의 도수가 나오니까 얼마고? 40명이지. 그지? 됐나? 그 다음에 2학년은요? 이게 1학년. 2학년은? 2학년은 상대 도수가 얼마입니까? 90에서 120에 0.224 맞나? 0.24 맞나? 이게 몇 명이죠? 150명이네. 150명. 그럼 여기가 계산하면 얼마고? 24 곱하기 15가 얼마입니까? 5, 4, 20, 2, 5, 10, 4, 2, 3, 6, 0. 그러면 36명이겠다, 그지? 됐죠? 그래서 누가 더 많다? 1학년이 더 많다가 맞는 말이네. 됐나? 자, 음악 감상 시간은 1학년이 2학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긴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큰 쪽에서 위로 올라간 그래프가 1학년이 2학년이니. 2학년이죠, 그죠? 그러면은 더 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2학년이지, 1학년이 아니지. 우여가. 눈 감고 봤나? 그래프? 2학년이 뭐 더 위에 있잖아. 긴 시간에서. 오른쪽에서 더 위로 올라갔잖아. 1학년은 왼쪽에서 더 위로 올랐고. 항상 그래프는 그래프뿐만 아니라 모든 값은 왼쪽이 낮은 값이 오른쪽이 높은 값. 아래쪽이 낮은 값, 위가 높은 값. X축, Y축. 우리 좌표축 배웠잖아. 그지? 왼쪽, 오른쪽 구분할 줄 알잖아. 어? 옛날에는 오른손잡이들이 많았고 그게 주였기 때문에 밥 먹는 손 이렇게 하면 오른손 거의 애들 오른손 했거든. 요즘은 밥 먹는 손 하면 오른손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 요즘 뭐 왼손을 볼 수도 있고 오른손을 볼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자 오른손 왼쪽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랬어. 야들아 너가 밥 먹는 손 있잖아 하면 오른손이요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옛날에 그리고 왼손으로 하면 뭐라 그랬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 왜 왼손 쓰나 하면서 막 회초리 들고 막 그랬단 말이야. 집에서도 웬만하면 왼손 막 잘 못 쓰겠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왼손잡이들이 왼손잡이로 타고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왼손을 못 쓰게 해서 오른손을 잘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뭐 왼손을 쓴다 해서 혼내진 않잖아. 맞지? 그지? 우리 때는 그랬어. 혼났어. 왼손을 쓰면은 손바닥 맞고 막 그래. 그막 울면서 오른손을 막 아무튼 갑자기 이게 생각나. 오른쪽 왼쪽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다. 우영아 구분할 수 있지? 밥 먹는 손. 니 왼손잡이가 혹시? 오른손잡이가? 그래. 알았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봅시다.
1학년과 2학년에 대한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 이건 맞죠? 같습니다. 어차피 세로의 총합이 1인 건 똑같을 거니까. 그지? 그럼 가로를 똑같이 잡았으니까 넓이는 같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물 한 잔 먹고 숨 좀 돌렸다가 나머지 문제들 같이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 152쪽 단원 다지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번 단원 그 전체 마무리 내용이라서 지난 시간 해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지 평균 뭐 중앙값 이런 것들 나오는데 봅시다. 이것도 홀수를 할까? 그러면 괜찮겠나? 홀수번들 쓱쓱쓱쓱 한번 가볼까요? 이거 홀수번도 홀수번인데 서술형을 쌤이랑 조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지? 얘들 서술형 좀 많이 힘들어 하잖아. 서술형부터 하고 남는 시간 객관식 문제들을 객관식이랑 단답형을 좀 풀던지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러면 156쪽으로 한번 가보자. 156쪽. 156쪽부터 하고 앞으로 넘어올게요. 앞에 거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서술형을 혼자 해결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봅시다. 어렵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서술형 완성하기에 보면 그 스텝 따라서 차근차근 풀도록 문제가 유도를 해놨어. 평균을 구해라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옆에 예제 문제랑 유제 문제 따라 해보자 라고 돼 있잖아. 그지? 맞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라는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제 1번을 먼저 한번 볼까? 다음 자료는 수진에 반 학생 9명의 가방 속 공책의 수를 조사를 했다. 평균이 9건, 최빈값이 10건일 때 중앙값을 구하래요. 자, 평균이 9건이래요. 평균이라는 것은 자, 자료의 값들을 다 더하면 되겠지. 7, 6, 10, 10, 그 다음에 또 7, 8, 그 다음에 12, A, B까지 싹 다 더해서 둘, 넷, 여섯, 여덟 몇 개 국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네, 그지? 이걸 9로 나눈 것이 둘, 넷, 여섯, 여덟, 9개 맞잖아. 이게 뭐라고요? 평균이 얼마? 9라고. 9로 나눠서 9가 나온다는 소리는 얘가 다 해서 얼마나 되고? 81이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계산합시다. 10, 20, 30, 40, 54, 60. 맞지? 60. 그러면 60 더하기 A 더하기 B가 81이라는 소리니까 A 더하기 B는 21이라는 소리지, 그지? 괜찮나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21이에요. 다음에 최빈값. 최빈값은 얼마라고? 10이라고. 자, 보면은 7이 2번 나왔고 10이 2번 나왔어요. 그죠? 맞지? 그러면 A가 됐든 B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10일 거 아이가? 맞지? 그러면은 한 놈은 10이고 다른 한 놈은 더해서 20일 나오려면 11 돼야 되겠죠? 그죠? 맞지? 맞나 안 맞나? 그지?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보세요. 중앙값을 구하시오 해놓고 자 뒤에 단 이게 중요하다 이거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단 B가 A보다 크다 요거를 꼭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꼭 괄호 쳐져 있다 이거 안 봐도 되는 게 아니야.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틀린 게 되게 많아요. 알겠지? 그래서 A가
10이 되고 B가 11이겠지. 왜? B가 더 크다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A인데 야가 A고 야가 B면 A가 더 크잖아, 그지? 안 되죠. 조건이 안 맞단 말이야. 그래서 이 A는 10이고 B는 11이야 되겠구나. 자, A, B 값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중앙값을 물어봤어. 중앙값은 어떻게 되노?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죠.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제일 작은 녀석이 6, 그 다음에 7, 8 1개, 그 다음 9가 없죠. 10, A도 10인 걸 확인했고, 그 다음 B는 11, 그 다음에 12까지. 한, 둘, 서이, 너희, 다, 여, 일곱, 여덟, 9개 맞잖아요. 그지? 그럼 중앙값은 몇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뭐고? 한, 둘, 셋, 넷, 얘네.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좌우로 4개씩 깔고 가운데 있는 게 10이잖아요. 그죠? 중앙값은 얼마다? 10이다. 괜찮지? 자, 보세요. 문제를 푸는데 니들 해야 될 거는 좀 여러 가지예요. 평균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A, B가 어떻게 될지도 추측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은 많기는 합니다만,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전부 다 어렵지는 않잖아. 그지? 맞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형을 할 때 항상 니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이거 답 어떻게 내야 되지? 이러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면, 이걸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스텝을 정해가지고 딱딱 내가 얘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생각을 쓰고 차근차근 하나씩 물고 나오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독해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지 그 흐름 자체를 타는 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독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중학생 아직까지 시간이 많을 시기에 책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봐주세요. 수학쌤인데 맨날 책 읽으라 하니 좀 이상하지, 그지? 근데 책을 읽어야 사고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생각의 속도도 좀 빨라져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독보다는 속독이 좋아요. 알겠죠? 정독보다는 속독이 좋습니다. 때로는 어떤 책들, 글들을 찬찬히 깊이 있게 차근차근 곱씹어가면서 읽어야 될 때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우리가 공부와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수학에서는 속독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수학도 나중에는 속도전이야. 중학교 아니라 고등학교 가기만 해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학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에 절반 이상들은 아마 문제를 다 못 푸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야. 그만큼 고등학교 가면은 수학 문제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럼 시간이 남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네, 빨리빨리 생각하고 문제를 빨리 해석하고 빨리 풀어내는 애들. 그런 애들은 보면은 독해력이 좋은 애들.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 열심히 반복해가지고 많이 했던 애들. 쌤이 늘 말하지만 달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 일 빨리 하고 잘하잖아. 그지? 왜? 10년,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반복하니까 익숙해지니까 숙달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공부도 똑같아. 많이 풀어야 속도가 빨라져. 알겠지? 우유가. 지금은 너 간당간당해. 근데 조금만 지나면 시간 모자라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하는 연습하셔야 돼. 알겠지? 그건 어디서? 속독해야 된다. 물론 수학 문제도 많이 풀긴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힘들다. 알겠지? 자, 그러면 2번,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번에는 이제 뭐고 상대도수 문제다, 그지? 금방 오늘 했던 내용이라서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 했는데 일단은 상대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도수가 상대도수 제일 큰 계급이 어디니? 30에서 40이잖아, 그지? 자, 30에서 40이 상대도수 얼마예요? 읽어봐요. 그래프 읽어봐요. 상대도수 얼마입니까? 0.3이네. 자, 이때의 도수의 값이 몇 명이라고? 15명이라 했나? 맞나? 15명이네. 그러면 0.1은 몇 명일까? 3분의 1이니까 5명일까? 그렇지. 그러면 1은 몇 명일까? 이거 10배니까 50명. 자, 상대도수가 1이라는 소리는 총도수라는 소리잖아. 그지? 총도수가 얼마? 50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학생은 몇 명이라고요? 50명. 됐죠? 자, 면담 시간이 30분 미만인 학생. 30분 미만이 얼마니? 0.1하고 0.14네요. 그죠? 그래서 상대도수의 합은 0.24다. 맞죠? 0.1하고 0.14니까. 두 계급의 합이 0.24입니다. 그럼 이거는 몇 명이냐? 총도수가 50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0 하면 되죠. 5, 4, 20, 2, 5, 10이니까 12명이겠다. 그치? 12명. 끝. 이렇게 해서 예제 문제 1번, 2번 풀어봤습니다. 괜찮나요? 자, 쌤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유제 1번과 2번을 한번 그대로 지금 한번 따라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1번, 유제 1번에 1번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A 더하기 B는 9 나왔나? 응? A 더하기 B 9. 그럼.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야? 자, 그 다음에 2단계 최빈 값을 이용해서 AB 값 구하기. 그러면 두 개 더해서 9가 나와야 되는데 A는 얼마입니까? A 3, B는 6. 그 다음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1, 3, 4, 5, 6, 6, 10이니까 중앙값은 뭐가 되노? 5. 됐죠? 자, 1번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유제 2번은요. 자, 여기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40명 맞나요? 40명. 그 다음에 30m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는 30에서 35가 0.2고 35에서 40이 0.05니까 0.25다 그지? 0.25는 4분의 1이잖아. 40명에 4분의 1이니까 얼마? 10명이겠다 그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57쪽을 보시면 근데 이건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1번은 옆에 있는 거 했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4번? 4번? 3번? 2번, 3번, 4번은 옆에 있는 거랑은 살짝 다르긴 한데 근데 뭐 더 쉽잖아. 줄기 입은 뭐 얘기할 것도 없다. 줄기 입 이거 그냥 바로 봅시다. 책 한번 보고 바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줄기 입 그림에서 영선에 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를 해서 나타낸 것이다. 전체 학생 수와 몸무게가 5번째로 가벼운. 자, 전체에서 5번째로 가벼운 거는 얼마입니까? 41, 43, 45, 46, 47. 맞나? 47이죠? 맞지? 몸무게는 47이고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는 여기 잎이 몇 개 달렸는지 보면 되잖아. 한, 둘, 서희, 너희, 다, 여. 6, 7, 5, 4네. 6, 7, 5, 4니까 몇 개입니까? 6하고 4 더하면 10, 5하고 7 더하면 12, 22겠다, 그지? 전체 학생 수는 22명. 그래서 학생 수는 22명, 몸무게는 47kg. 그냥 보면 쓱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지? 맞지? 이건 뭐 계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눈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다. 자, 3번 문제를 봅시다. 자, 3번 문제는
뭐부터 하라고? 요 히스토그램에 막대기 높이부터 적으라 그랬다. 자, 첫 번째 사각형 2에서 4 얼마입니까? 5죠. 4에서 6은 7, 6에서 8은 9, 8에서 10은 4, 10에서 12는 3, 12에서 14는 2. 일단 요거부터 적어 놓읍시다. 됐나? 우여가 적었나? 그림에? 니 쌤 시가 불러줬는데 뭐하고 있노? 엄마? 보기만 하지 말고 적으라고. 5, 7, 9, 4, 3, 2. 첫 번째 거 5, 두 번째 거 7, 세 번째 거 9, 그 다음에 4, 3, 2. 됐나? 자, 상위 30% 이내려면 몇 건? 자, 상위 30%라면 일단은 전체가 얼마인지를 봅시다. 전체 얼마예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0, 20, 30. 30이네. 30명에 30%면 몇 명이고? 3, 3, 9. 9명 아이가? 9명 안에 들나 그러면은 9명. 어디까지가 9명이니? 4, 3, 2 하면 9명 아이가? 그러면은 8에서 10, 10에서 12, 12에서 14 여기에가 9명이니까 최소 얼마? 8권 이상 읽어야 되겠죠. 그죠? 맞지? 그래서 30% 이내에 들려면 8권 이상을 읽어야 된다. 자, 이것도 계산이 살짝 들어가긴 합니다만 뭐 어렵지 않잖아. 그지? 뭐 쉽게 쓱 30%만 하면 되잖아. 설마 이거 더하기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거. 그지? 더하기 문제 안 되고 30% 구하는 거. 30% 구하는 거 0.3만 곱하면 되죠. 우리가 백분율로 하든지 상대수로 하든지 어차피 비율 나타내는 건 똑같으니까, 그지? 100분의 30이네, 0.3이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수분포표인데 중간중간에 빈 것들이 많다, 그지? 그럼 요 빈 것들은 찾아내면 되겠죠? 자, 자, 제일 쉬운 거. 얘도, 자, 오늘 요거 하고, 객관식 문제 앞에 몇 개만 더 풀고 오늘 마칠 거니까, 요거는 일단 적읍시다. 150에서 50단위제. 150에서 200. 그 다음에 200에서 250. 250에서 300. 300에서 350. 그 다음에 350에서 400까지. 자,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고, 사람 수하고 상대도수. 5명. 그 다음 비워져 있고, 18명. 11명. 비워져 있고, 합계도 모르겠다. 얘는 총합이 1이다. 0.1이다. 얘 때문에 너무 쉽잖아. 10배 하면 총 도수는 몇 명? 50명. 됐지? 0.24는 몇 명인가요? 50 곱하기 0.24 하면 되지, 그지? 그 다음 여기는 0.08. 50 곱하기 0.24 하면 얼마고? 5, 4, 20, 5, 20이니까 12명이가? 맞나? 10, 20, 30, 46명이니까 4명. 됐나? 응? 자, 그 다음에 야는요. 50분의 18, 야는 50분의 11 해가지고 요 값들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300타 이상인 부호는 전체의 몇 퍼센트? 300타 이상. 요거 두 개를 구하라는 거네. 여기 얼만데요? 50분의 11 하면 100분의 22니까 얼마고? 0.2이네. 맞지? 두 개 더하면은 0.3. 0.3. 0.3이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면 몇 퍼센트? 30%. 됐나요? 괜찮죠? 할만하지? 이거 뭐 하나하나 빈칸 채우고 이렇게 해야 돼서
계산해야 될 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번거롭긴 하다만 딱히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상대도수 문제를 그럼 객관식에서 한 개만 풀어보고 오늘 마칩시다. 무엇을 할까? 상대도수 문제. 좀 괜찮은 객관식 문제가 있나? 있나 없나? 아, 상대도수가 없네요. 없네요. 그러면 도수 분포표로 한 걸 하려 했는데 도수 분포표 제가 찢어진 것밖에 없으니까 저거 말고 객관식 15번을 한번 해봅시다. 객관식 15번. 17번은 너무 어렵다 할 것 같고. 에이? 15번. 할 수 있겠다. 해봐라. 15번. 자, 객관식 15번. 154쪽에 객관식 15번 한번 해보세요. (80마리의) 나이에 대한 상대도수다. 16번째로 많은. 그럼 얘가 총도수가 82야. 그럼 상대도수 30에서 35는 상대도수 얼마니? 0.05죠. 그지? 맞지? 그 다음에 25에서 30은 0.15네요. 됐나요? 자, 0.05랑 0.15. 아까 80마리라고 했으니까 0.05면 몇 마리고요? 4마리지. 그거에 얼마니? 3배잖아. 그러면은 얼마고? 12마리. 총 해서 몇 마리고? 16마리. 그럼 방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도 16번째로 많다 했으니까 뭐고? 요 계급에 속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0.15가 되겠네. 그 계급은 어디니? 25에서 30.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한 문제만 더 풀면 될 것 같은데 뭘 풀까? 52쪽에서 53쪽 요 중에서 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뭐 하면은 니들이 좋겠노? 9번 한번 볼까? 9번. 이게 9번이 동그라미 3개, 이게 동그라미 개수가 난이도일 것 같은데 동그라미 3개, 여기 나온 페이지 중에는 9번이 유일하게 동그라미 3개짜리니까 요거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자, 오른쪽 도수 분포표는 어느 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통화 시간을 조사를 했다. 40분 이상 학생 수가 40분 미만 학생 수의 2배일 때 20분 이상 40분, 이야, 네, 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예? 자, 봅시다. 요거는 표를 한번 적어 볼게요. 0에서 20, 20에서 40, 4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100까지. 자, 여기를 보니까 야가 4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3명. 그래서 전체 인원이 27명이래. 자, 근데 문제에서 뭐고? 40분 이상인 학생 수가, 자, 40분을 기준으로 40분 이상이 40분 미만인 학생의 2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만큼의 인원을 내가 x라고 본다면 요만큼은 2x일 거 아니니, 그지? 맞지? 되겠나? 이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3x잖아요. 3x인데 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 얼마입니까? 9명이란 소리잖아요. 그지? 자, 여기가 9명이래. 여기 합친 게 9명이라면 당연히 뭐고? 4랑 5일 거 아니야. 그지? 맞지? 됐나?
얘는 18명이 돼야 돼. 10명이니까, 아, 여기 8명이겠네. 그죠? 계산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만, 요런 것들을 찾아내는 센스가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난이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왜? 쌤, 계산은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 고등학교 문제도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조차도 잘 안 나온다니까? 사칙 연산에서 곱하기조차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안 나와요. 고등학교 문제들이. 뭐 통계나 뭐 이런 것들 좀 큰 수를 다루는 단원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수 자체는 되게 쉬워. 요즘 수학들이 트렌드가 자체가 그렇단 말이야. 그럼 뭘 해야 된대?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 쌤이. 그지? 그래서 야들하고 야들을 1대2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x로 두고 2x로 두고 전체를 다 더하면 그게 27이니까 비교해서 x의 값을 찾아낸 뒤에 얘들을 쏙쏙 가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핵심이라고. 요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내용들은 너무 뭐 그냥 당연한 내용들이잖아. 그지? 간단하게 해결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니? 20분에서 40분, 20분에서 40분 몇 명? 5명이네요. 그래서 답은 오겠다. 그지? 됐죠? 자, 그러면 뭐 이거 페이지 적을 것도 없다. 그지? 자, 오늘 상대도수를 했는데요. 상대도수 끝까지 남은 문제, 쌤이랑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개념편은 상대도수 끝내기. 그 다음에 유형편은 우리 조금 덜 풀었지. 지난번에 너희들 숙제 좀 적게 낸다고 쌤이 덜 준 것 같은데 어디까지 했죠? 구의 부피부터 해야 될 찰 맞나? 98쪽부터 맞나요? 어디부터야? 아, 104쪽까지야. 쌤 이거 표시를 잘못 해놨구나. 104쪽부터 그러면 대표가 요거 지금 A 단계는 쉬운 거니까 A 단계란다. 이 기본 그 개념 나오는 부분은 쉬운 거니까 요것도 두 장만 할게요. 104에서 107쪽까지만 하세요. 104에서 107쪽까지.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제? 자, 서연아, 이제 조금씩 늘리니까 할 수 있겠지? 쌤이 뭐 갑자기 확 늘리는 거 아니잖아. 그지? 요 정도는 이제 조금씩 소화합시다. 그리고 야금야금 늘릴 거야, 쌤이 계속. 알겠지? 그러면은 유형편은 104에서 107쪽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 아 맞다. 쌤이 그 책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9월이죠. 9월부터 새 책을 들어갈 건데 다음 시간에 책 준비가 다 되려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베이직 센 하고요. 베이직 센 하고 그 다음에 수력 충전 2학년 1학기 거. 자, 베이직 센 2-1. 그 다음에 수력 충전. 다음 시간 월요일까지는 총정리 한번 하고, 왜냐하면 너희들 이제 자기 주도랑 그다음에 오답 나온 것들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요거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리 준비를 해 두세요. 알겠죠? 괜히 뭐 책 쌤 안 샀어요 뭐 없어요 이러지 말고 자 베이직 센 2학년 1학기 거 그 다음에 수력 충전 2학년 1학기 거 되겠나? 요거 다음 시간까지 웬만하면 준비를 다 하십시다.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